나라를 한정하지 않고 콘텐츠를 보는 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 유튜버. 그러면은 외국 유튜버 영상은 뭐 외국어를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영어를 아니요, 여러분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능력자. 나도 못 알아듣는데. 역시 강남. 안녕하세요. 저는 박다람쥐입니다. 3년차 주니어 UX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고객 미팅부터 기획,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이제 최종 UI 작업하고 개발자분들이랑 소통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디자이너가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 원래부터 디자인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원래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렇다고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장미가족의 태극교실이라고 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추파를 하자면 그거 보면서 이제 축전도 만들고 포토샵 다루는 거 좋아했던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이제 문구류 같은 거 만들어서 조그맣게 팔기도 하고, 대학교는 전혀 다른 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무역 쪽이었는데 저랑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 졸업하고 무역 쪽 일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엔 너무너무 안 맞아서 그만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 좀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박봉이라고 절대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셨던 디자인을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잘 그린다면 사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셔야 되거든요. UX UI 친구는 그림 실력이 아니라 약간 디자인 감각이랑 논리가 필요한 직업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논리가 필요하다는 말 되게 공감합니다. 다들 웹 디자인은 좀 감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깊게 파고들면은 디자인을 수학적으로 만들거든요. 다들 이런 걸 잘 모르시고 그냥 감각적으로만 하시다가 좀 실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부모님을 설득을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 이전 직장이 세계 3위 안에 드는 좀 큰 선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큰 회사 들어간다고 다 좋아하셨는데, 새벽에도 이제 전화 받고 주말에도 나가고 일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좀 하루하루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저한테 안 맞는 직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예 이제 직무를 틀게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시더라고요. 약간 뜯어 말리셨던 건 대학생 때 기준입니다. UI UX란 무엇인가요? 제가 면접 때도 한 번도 안 받았던 질문을 여기에서 받네요. 제 생각에 UI는 저희가 실제로 보는 일반적인 디자인이에요. 앱 서비스라면 앱 화면이 될 수 있겠고, 웹 서비스라면 웹 화면이나 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UX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마주한 사용자 경험 자체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UX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사용자 경험을 더 즐겁고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통틀어서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떡잎마을에서 꽃잎마을로 가는 오솔길을 숲속에 만든다. 그러면 UI 자체는 이쁘게 닦여진 그 오솔길 그 자체고, UX는 오솔길을 빠르게 펼수할 수 있는 쇼컷, 그런 경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UI와 UX가 만났을 때 디자인의 완성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약간 아예 그래픽에 치중된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이쁘더라도 사용성이 떨어지면은 유저는 외면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은 논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제는 단순히 이쁘기보단 이쁘면서 편리하고 유용한 디자인이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4번, UX 디자이너로 가져야 할 덕목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열린 마음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내가 유저다, 내가 유저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거든요. 일단 나는 유저가 아니고,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해 더 알려고 하고, 사용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만드는 내가 주체가 돼서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주의하면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답이 없다는 말은 곧 누구든지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열린 마음을 갖지 않고 무조건 이게 맞는데, 아니면 이게 맞는 방향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도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가면 되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열린 마음이 없으면 이제 정말 계속 산으로 가는 거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다.
빨리 만들어보고 반응을 보고 살아있는 피드백을 받아서 살아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라는 이런 열린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이룰 수 있겠죠.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디자인을 15년 했지만 제가 항상 오를 때가 아니기도 하고 나는 이쁜데 올드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맞아요. 있고 솔직히 약간 좀 마음은 상한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협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디자이너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그 실무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상사들이랑 생각보다 트러블이 좀 있거든요. 참 어렵죠. 어렵지만 계속 그쪽에서도 스킬을 연마해야 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서울로 이직하신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신나셨는데요. 네네. 왜 이직하셨고 왜 서울로 가시나요? 이직을 결심하게 된 사유 자체는 현재 하는 회사가 이제 업무가 에이전시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물에서 이제 한 개의 서비스에 딥다이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적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메인이 되는 이직을 결심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이직용 답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뭐 온보딩이면 온보딩, 뭐 결제 전환이면 전환, 뭐 특정 이런 등등 파트에 대해서 약간 딥다이브해서 실제 성과를 내고 유저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이제 에이전시 특성상 저희는 만든 후에 운영까지는 담당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유저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이제 들을 수가 없고 그거를 반영해서 계속 디벨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일을 하면서 계속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고객들의 이제 작은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덕트로 또 만들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설계하는 법이나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서비스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에이전시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시는 디자이너 분들한테도 에이전시를 이제 적극 추천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간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을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막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충분히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서울의 그런 많은 인구랑 바쁨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 집을 알아보니까 아마 다들 또 아실 거예요. 브라우징을 해보니까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서울이 집값도 비싸고 복잡하지만 정부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가는 건 신입분들은 처음부터 한 가지 프로젝트를 UX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 에이전시에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해보시는 것도 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나한테 맞는 서비스가 뭔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직접 실무에서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에이전시 힘듭니다. 맞아요. 힘들죠. 에이전시 힘듭니다. 어떤 회사에 어떤 포지션으로 이직하셨나요? 저는 강남에 위치한 IT 스타트업에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가면 UI, UX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이제 제품 그 자체를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직군이라고 이제 검색해보면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UI, UX 제품 전체를 보는 약간 기획 역량을 가져가는 직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색을 입히는 것 이상의 더 나은 설계, 즉 기획 파트랑 이제 사용자가 경험한 것을 듣고 반영하는 QA 파트가 더해진 직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남, 멋집니다. 제가 예전부터 개발자 위주였던 기획 단계가 디자이너가 함께 기획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그런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디자이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초반부터 함께하고 기획자의 일이라고 분류됐던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나 플로우 차트 등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개발적인 부분이나 퍼블리싱적인 부분도 조금 알아야지 설계라든지 기획이 가능하실 텐데 그런 부분은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하는데 개발적인 그런 지식이 꼭 필요하냐. 근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발적인 그런 부분을 크게 알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셔서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 단어나 어떤 워딩을 쓰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느냐를 배우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막 내가 개발을 정말 잘 알아야 되냐, 실제 뭐 퍼블리싱을 해보고 막 하드코딩을 해야 되냐 이런 거라고 하시면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디자인 역량을 더 키우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7번 서울로 이직하실 때 어려우셨던 점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서류 통과 후에 면접 참여가 어렵더라고요. 아예 그것 때문에 먼저 전화 온 회사들도 꽤 있었어요. 보니까 지역은 여기신데 서울로 완전히 올라오실 계획이 있는 거냐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한번 면접을 보러 서울에 다녔는데 진짜 돈이 너무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 뒤로는 면접비를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만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많은 면접을 본 건 아닌데요. 이런 요청을 드렸을 때 거절했던 회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비대면으로 먼저 면접이 가능한지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신입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약간 경력이 있으신 분들 기준입니다. 와, 화상 면접 요청. 이거 진짜 굿팁입니다. 이외에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면접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 말고 외국 유튜버가 나온 조회수가 많이 높은 그런 유튜브 영상도 적극적으로 보고 답변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커피챗이 1차 면접인 곳이 있었어요.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커피챗을 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 자체가 좀 많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좀 많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걸 보고서 준비를 하고 직접 면접에 임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한정하지 않고 컨텐츠를 보는 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 유튜버. 그러면은 외국 유튜버 영상은 뭐 외국어를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영어를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능력자 나도 못 알아듣는데. 역시 강남.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회화 다 되시니까 그것도 이제 오토 자막 있잖아요. 그거 켜놓고 들으시면 되게 잘 들리거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박또박 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들 하실 수 있습니다. 야 너도. 있습니다. 면접 볼 때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으신가요? 공통적으로 꼭 들었던 질문은 전에 하던 일이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하게 되었냐 였습니다. 답변은 자기소개했던 것처럼 디자인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디자인이 내게 잘 맞아서 즐겁게 일하게 되었다고 끝맺었어요. 개인적으로 면접에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면접이 좀 강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특히나 면접이 잘 안 풀리거나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도 왠지 말려 들어가고 잘 안 되는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너무 절망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면가몰이라는 말도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면접 느낌 그대로 결과가 났지만 면접은 어디까지나 서로를 잘 맞는지 이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뽑아달라고 매달리는 자리가 아니라요.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하는 자리니까 떨어진다고 혹은 면접 망쳤다고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막상 떨어지면 힘들긴 한데 전번은 진짜 자기 전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디자이너인가 이러면서 물어도 봤거든요. 제 친구가 스파르타 클래스 이런 거를 듣거든요. 거기서 하는 말이 실제 통계학적으로 면접까지 가더라도 최종 합격이 되는 확률이 정말 낮대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정말 1%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주니어지만 시니어 분들도 그만큼 면접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거는 꼭 실력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 회사 내부 사정에 있어서 같이 잘 일을 할 수 있는 상대인지 확인을 하는 건데 내가 못해서 면접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나한테 맞는 회사 딱 한 개만 찾아낸다. 다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시는 걸 감히 추천드려봅니다. 맞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회사라면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보통 면접은 내 모든 걸 회사에 보여주고 안 맞으면 그래 우리는 합이 안 맞나 봐 하고 쿨하게 보내줘야 합니다. 예전처럼 회사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실력이 있다면은 나와 계약하지 못한 회사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여도 나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억지로 그 회사에 맞춰서 들어가봤자 오래 다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연봉과 이직 연봉을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현재 연봉은 3천 중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곳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계약서에도 정말 절대 대웹이라고 이제 안내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원티드에 공개된 평균 웹 디자이너 3년차 연봉 기준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 데이터는 없지만 중견이나 대기업 정도 같은 연차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 연봉이 전 2,400이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연봉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이긴 한데 연봉 협상하면서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에이맨. UI UX 디자이너로서 목표가 있으신가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불편을 없애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사용자한테 도움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직하는 회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 제가 만든 서비스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진짜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부분 하나만큼은 또 끝장나게 잘하는 걸 기르고 길러서 그 분야의 탑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제 그 파트는 박다람쥐에게 맡기면 돼 할 정도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저도 주니어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실력을 계속 열심히 키워서 지금까지 받았던 도움을 돌려드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싶습니다. UI UX 디자이너를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 저도 비전공자에 6개월 다녔던 그런 학원 출신이에요. 진짜 내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적도 많습니다. UX가 뭔지도 몰랐고 피그마를 다뤄본 적도 아예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 진짜 해나간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진짜 못하는 사람은 아예 시도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합니다. 탁월한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더 강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고 못하는 것 같아서 우울해도 관련 서적을 읽고 아티클도 읽어보고 뉴스레터도 구독하고 직접 이제 UI 데일리 챌린지 해보는 등등 이제 매일매일 해왔던 노력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있더라고요. 너무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난 오늘 할 일을 한다 이런 정신으로 꾸준히 하는 힘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그 견딘다는 말이 참 저도 많이 공감이 가는데 사실은 실력 계속 쌓고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거든요. 기회가 이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건디셔서 실력을 쌓고 쌓으신 다음에 그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캐치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 가셨잖아요. 오케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 충성충성 하면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분야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프로덕트 자체가 재밌어 보여서 어떻게 사용자에게 기여할지 어떻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지 기대가 굉장히 되거든요. 서울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 한번 살아보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보고 싶습니다. 꼭 성공하셔서 다시 제 채널에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영광입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족한 제가 이디님의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다니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연봉 2,400 받는 웹 디자이너로 단순 배너 만들기부터 시작했어요. 꼭 이직을 하지 않아도 회사 내에서 연봉이 뜨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이게 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회사에서 대표님께서 제가 하는 걸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게도 연봉을 1년 지나기도 전에 올려주신 케이스입니다. 열심히 하고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그리고 이디님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